네, 안녕하십니까. 저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정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저 오다가 호랑나비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강사한 지는 13년 정도 됐고 이제 예비 중3 영어를 자사특목고 대비 최상위반으로 이제 정하긴 했는데 제가 일단은 좀 자사특목 수준의 학생들을 많이 봐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요맘때는 자기가 다들 영어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뭐 없으면 영어를 위주로 하는 학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현실이 어떤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개강 날짜 이런 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1월 4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 1회 수업이라서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강도 이렇게 뭐 일요일 수요일 가능하고 하니까 그리고 입반 테스트가 있어서 요거 합격자들을 데리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저는 서울대 영어교과 졸업했고요. 2017년부터 2000 올해까지 이제 대원외고 영어 제일 제가 많았을 거예요, 인원이.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이 학교들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다양한 케이스를 알고 있고 수능 수업도 계속 꾸준히 해와서 좀 오늘 해드릴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사실 제가 예비 고1들 수업을 방학 때 하잖아요. 겨울 방학 때.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와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영어 천재인 줄 알았다. 나 영어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위험한 태도가 이거예요. 나 너무 잘해. 영어는 완벽해. 뭐 할 게 없어. 영어는 사실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실전 이 정도 가려면 이만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요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빈틈을 채우려고 하는 그 걱정과 어, 거기서 노력과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는 이미 영어가 너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그 내용과 수준이 고등학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전혀 메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러면 결국에는 특목이나 자사 아니면 좀 영어 좀 어려운 학교들 가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 내신이 다가 아닌데 그러면 그 간극을 결국 사교육이 메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비 고1도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예비 중3 학생들을 데리고 해야 마인드가 영어는 일단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3 때 왜 다른 걸 먼저 챙기고 영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문법하고 독해인데요. 일단 왜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문법은 그냥 기본 개념을 배우고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풀면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1초 만에 찍으면 다 맞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함정을 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함정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보면 다 맞힐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을 못하고 올라오다 보니 당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미리 좀 당해보자 이거죠. 미리 당하면 아이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데이터가 되게 빨리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한번 당했던 거 다음에 안 당해. 사실 중요한 거 내신 가가지고 당하고 나서 선생님 문제 잘 냈네. 이렇게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미리 당하고 실전을 가지고 맞춰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냐면 자 어머님들 조동사 뒤에 뭐죠? 동사의 원형이 오잖아요. 그럼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냅니다. 일단 문장 길이가 좀 길어지고 그래서 could 뒤에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습관이 뭐냐면 문제 나와 있는 부분만 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걸 고르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전체 문장이 뭐냐면 그들은 한다 모든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해석을 해야지만 이걸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그냥 쉽게 기본적인 개념만 적용하면 답이 되었던 시험에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몇 번 연습만 조금 시켜주면 금방 문장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포인트만 보면 출제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네. 전체를 다 봐야 되네. 해석을 해야 되네. 그래야지 풀 수 있네. 함정이 안 낚이네. 사실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들 이거 아시죠? have, make, let 이거는 기억이 절대 안 잊혀지실 거예요. 이건 무슨 동사죠, 어머님들? 사역 동사. 그래서
let it 하면 네, 요즘은 let it go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let it be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 이래요. let 보면 보는 순간 go예요. 변수 없어요. 그냥 정답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내시냐? let 보이죠? 그리고 opportunity 짧게 목적어 나오고 뒤쪽에 딱 여기 내요. 그럼 아이들은 뭐 고를까요? 당연히 동사 원형 고르겠죠? 근데 그 let의 목적어의 동사 원형이 되는 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부분은 얘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낚이겠죠? 예.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무조건 낚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봐보면 자기 다 맞는 줄, 풀 땐 다 맞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시험을 가지고 풀려서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우면 납득을 안 해요. 아, 뭐 이렇게 어렵게 내면 모두가 못하지? 근데 풀 때는 다 맞았다 생각했던 거가 실점 틀리면 애들은 당황해요. 왜 틀렸지? 그러면서 그런 함정 포인트들을 짚어주면 일단 공부하는 마인드,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중3 수업의 목적,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 선배들이 이전에 많이 당했던 함정 포인트를 미리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서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머니 2페이지 넘어갔어요. 어머니들 이것도 애들 진짜 많이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encourage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예요. 이거는 저희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낸단 말이고 그럼 당연히 요거 고르면 변수가 없이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밑줄을 딱 줘놔요. 그럼 앞에 encourage 보이죠? 그러면 애들은 이거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영어는요, 어머님들 수학이 아니잖아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ncourage가 격려하다인데 얘를 이거 하게 격려하다 이렇게도 쓰지만 얘를 격려한다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그럼 뭐냐면 working하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를 고르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 중에 되게 매력적인 틀려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정답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중학교 때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의 영어를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에 있어서 제일 좀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법 공식을 수학 공식이라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르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아무런 그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 변수들을 뛰어넘는 그 공식들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 기억에 휘문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slowly라고 공부했어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출제 때는 이렇게 바꿔놔요. 근데 애들이 그럼 당연히 이거 골라요. 근데 찾아보면 slow에 slowly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은 그냥 다르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사도 있네? 그럼 이거 이렇게 내면 틀리겠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아요. 어머니들 내신만 그런 게 아니고 수능도 그래요. 이거 수능 기출입니다. 수능 기출인데 여기 보시면 LY 붙어 있죠? 그럼 아이들은 뭐 고를까요? LY 붙은 거 골라요. 그리고 딱 가면 세 개가 있어요. 이거가 되게 포인트예요. 킬포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것 같은데 세 개네. 맞네. 그러면 딱딱 한데 답은 2번이에요. 네. LY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 얘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골라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수많은 함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적인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함정을 씹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영어의 문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보면 왜 외국인들도 영국 대학 교수도 영문학 교수도 60점 맞고 이러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애들을 되게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좀 알고 이건 내신에서 너무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신 그리고 수능도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점 내신에 비슷해져 가요. 문제가 지저분해요. 깔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올해도 수능 영어가 지금 1등급이 3.11% 나왔잖아요. 나도 독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어머니. 더보이 하면 당연히 애들 뭐 생각해요? 내가 바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is 고치고 끝내요. 근데 출제자는 뭐 의도하냐? 이거는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수도 맞추면서 형태까지 바꿔야 돼요. 두 가지를. 고등학교 영어에서 많은 문제들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하나는 되게 눈에 잘 띄는 걸 탁 던져주고 요거 자 보이지? 고쳐. 근데 그것만 고치고 넘어가.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거의 두 가지 포인트 동시에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해봐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 다 하는 건데 오늘 어머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왜 이게 왜 까다롭고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몇 개 가져왔고요. 그리고 뭐 사실 두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 두를 누가 내요 문제를, 그죠? 하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는 둔 하다기 때문에 이게 능동형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근데 중학교는 이게 정답인데요. 고등학교를 가면 이 두가 어떻게 출제되냐? 이 단어 자체에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 틀려요. 이거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지식은 안 가르쳐줘요. 학교쌤들이. 그냥 알아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들을 사실 사교육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거든요. 둘을 사전 찾는 친구 없잖아요, 사실. 근데 사전 가보면 한 14번 뜻쯤에 충분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애들은 3번 뜻까지도 안 외우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해라 라고 할 수 없어요. 메워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건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내신에서 이런 형태로 된 문장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암기를 해서 들어가요. 이 단어가 그때 제 기억에 내신 시험 전체 범위에서 efficient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은 기억하겠죠. 이 형태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아 내가 이거 봤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중간에 요 형태를 하나 딱 넣음으로 해서 답이 바뀌어요. 단어 두 개를 넣는데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래 문장 그리고 그 같은 문장을 조금 바꿨을 때 답이 달라지는 요소. 그래서 학교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는 의도해서 낸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출제 의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 출제 의도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극상위권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학생이잖아요. 근데 막판에 가면 자기네들이 문제에서 애들한테 풀리고 있어요. 출제 의도를 안다는 거죠. 그런 애들 진짜 최상위권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에 끌려갈 때 걔네들은 문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의도로 냈구나. 사실 모든 문제 그렇잖아요. 의도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해줘요. 뭐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싹 달라졌는데 답이 바뀌는 구조. 왜 그러냐. 그리고 앞에 분명히 똑같이 쓰링 언더 미드 시즈가 똑같은데 얘는 is고 얘는 a예요. 왜 그러냐. 그죠? 중학교에는 시팅이 동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is가 정답이다 이렇게 규칙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내거든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를 답이 아니게끔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문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많이 출제하는 문법 포인트가 중학교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잡고 가야 된다. 근데 중학교 예비 고1 겨울에는 너무 늦더라. 그래서 지금은 좀 해놔야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 어머님들 아이들이 나 문법은 그냥 집에서 혼자 인강 들으면서 할래 이렇게 하는 되게 많아요. 가기도 귀찮고 거의 들어보면 대부분 아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재를 선정해서 인강을 많이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보면 문법 책들이 왜 맨 앞에 타이틀이 딱 있잖아요. 동명사다. 그럼 아이들은 이거 동명사 문제구나. 그러면 동명사구나. 그럼 답을 이거겠네. 문제 안 읽고 그냥 이거겠네라고 해요. 그리고 맞잖아요. 그럼 다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중학교는 왜 내신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무슨 문법 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그 문법 막 공부해서 나오면 이 문법 내가 이번 시험 범위니까 이게 정답이겠지? 라고 해서 푸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영어는 뭐가 나올지 안 알려주고 내기 때문에 그냥 풀리고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이거야 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도움이 돼요. 오늘의 테마를 알고 문제를 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고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하고 그날 테마 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시 볼 때는 그게 보여요. 처음 볼 때는 잘 못 풀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학교별 좀 극악의 조건들이 달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로 충격을 받아요. 애들이 뭐냐면 어머니 여기 보세요. 오류가 없는 경우는 오류 옵션을 명시하고 옳은 부분을 고치면 감점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안 풀어요. 푼 애들보다 안 푼 애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안 풀면 빵점인데 풀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면 0점이잖아요. 그러면 나 그 시간에 딴 거 풀래 하고 넘어가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배점이 크고 실제로 그래서
학교별로 특이한 조건이 달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애들이 기억해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미지상 고등학교 문법 문제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 문법 다 맞는 걸로 건방 떨면 안 돼. 이런 마인드가 생겨요. 그럼 그게 되게 영어 공부에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영어는 하면 금방 들어요. 근데 내가 언제든 영어를 해야지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영어 너무 잘해. 중학교 때 영어 다 맞아. 다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할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당장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영어는 뭔가 방대한 것 같은데? 하면서 놔버리는 친구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표시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단락 중에 어디가 틀린 거 있어? 찾아보래요. 그거를 이것도 심리전이에요. 1번에 딱 내놔요. 애들이 시험 다 망쳐요.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이거 일단 스킵해요. 얘는 답이 없다. 일단 가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애들은 1번부터 딱, 그래서 애들이 이때 시험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이 1번부터 말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어머님들 이건 아셔야 돼요. 결국 문법을 보면 왜 예비 고일 하기 전에 왜 되게 방대하게 막 16주차 수업 이런 거 해서 책 전체 다 떼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거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와 보면 저도 십몇 년을 했지만 내는 건 똑같아요. 학교 쌤들 생각이 비슷해요. 영어 쌤들은. 그래서 내는 거는 그냥 여기서 나와요. 거의. 그럼 요렇게 딱 정리해 주면 아이들 마음 좀 편해해요. 아, 저것만 하면 되네. 그래서 내가 문법을 뭐 되게 모른다. 수업을 전체를 훑는 수업을 안 들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불안해할 필요 사실 없어요. 이 포인트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하고 결국 영작도 거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를 딱 그러면 내가 막연하게 많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요 틀 안에서만 공부하면 돼라고 하면 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뭐 제가 나중에 시험 때 뭐 영작 실질적인 조건들을 본다는 거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단어 개수 뭐 여기 보시면 10단어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형태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건 11단어가 돼버리고 어떤 건 12단어가 돼버리는데 어떤 건 9단어가 돼요. 예.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만 갖고는 못 풀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좀 보여주고 연습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이 시점에. 그리고 독해 관련 얘기 조금 해드리면 일단 수능이 지금 사실은 중3들도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수능 영어 할 시간 없고 고등학생들은 내신하느라 수능 영어 할 시간 없고 고3 때는 관심이 없어서 수능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올해는 3.11% 나왔어요. 90점 이상이. 그리고 2년 전에 4.7% 나왔어요. 지금 퐁당퐁당이죠. 내년에 좀 쉬울 거예요. 내후년에 좀 어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언제 수능 보는지. 예. 그래서 제가 대원외고 수업하니까 재작년에 250명 중에 40명이 안 나왔어요. 90점 이상이. 그래서 이해 어떻게 됐냐면 숱이 다 떨어졌어요. 연대가 그때 1등급이 최저였어요. 최저였는데 다 떨어져서 90 몇 명이 재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수시를 다 떨어져서. 올해는 그래서 연대가 어떻게 했냐 2등급으로 내려줬어요. 근데 3위 속출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 영어가 그러면 뭐 어려워서 왜 어려워? 제가 최고 난도 풀어봤는데 글은 되게 잘 읽혀요. 선택지가 너무 어려워요. 선택지를 아무리 읽어도 못 구별하는 그런 애들은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독해가 왜 어렵냐? 어머니 보세요. 이거 수능 기출인데 되게 길죠? 문장은 딱 3개예요. 애들은 이거 하나하나 해석도 못해요. 근데 빈칸 찾으래요. 힘들죠? 어머니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그러니까 어려운 구문을 꾸준히 연습해줘야 돼요. 근데 영어는 사실 고3이 더 잘하고 중학생이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고3들한테 들어보면 저 중2 때 수능 시험 봤는데 100점 나왔어요. 그런 애가 80 몇 점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하고 수능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내신을 막 파잖아요. 내신만 하다 보면 수능 영어 감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정말 영어를 온전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 저 어려운 거 나와도 쉽게 푼다는 거죠. 사실 이때가 오히려 제일 많이 늘 수 있는 시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아는 단어인데 뜻을 모르는 걸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 공부할 때 포인트인데 암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특이한 의미를 암기시켜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외웠는데 독해 지문에 그게 안 나와. 근데 이 외우는 거가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하면 외우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강사가 좀 고생하더라도 배치를 해야 돼요. 단어를 주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걸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 외웠는데 이것 때문에 정답을 맞췄네? 이 경험을 하면 단어 공부할 동기가 생겨요. 그러면 왜냐하면 애들은 한번 성적이 올라보면 왜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함정 요소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애들이 해석 되게 쉬워요. 덜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이거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좋은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고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까요? 망친다가 맞겠죠. 좋은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망친다 해서 망친다를 써요. 선택지도 스포일이 3개예요. 그래서 애들이 확신을 가져요. 근데 어떤 함정이 있냐? 여기 less likely 보이죠? 여기에 걸려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능에서 정말 많이 활용해요. 아이들은 이걸 모르면 그냥 다 낚여요.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함정을 못 찾아서 틀리는 거예요.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지가 정말 구분하기 힘들다. 자, 1학년, 2학년 쉬운 모의고사는 어떻게 하면 선택지가 이래요. 바보, 동물, 천사, 나무, 햄버거. 그러면 뭐야? 바보가 답인데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이들은 이게 답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골라서 맞춰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풀어서 맞힌 거를 자기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실전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보, 멍청이, 쪼다, 겁쟁이, 부정자 중에 골라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부정을 보고 듣는다. 이게 답인데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비효과적인 결정을 한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무시하게 한다. 다가오는 위험을 정확히 감지하고 비합리적으로 무시하게 한다. 한글로 읽어도 헷갈려요. 그 영어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걸 한번 풀어봐야 와 지금 이게 지금 중학교 영어가 문제가 아니네. 이 생각을 해야 언제든 내가 시작은 해야 되겠다. 요 마인드를 좀 가져야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정답률이 이게 이 문제가 14%예요. 정답률이. 네. 근데 사실 많이 틀리는 건 틀려도 돼요. 다 맞히는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요즘은 9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전 수준을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게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고 애들이 3등급이 수두룩해지고 수시를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때 뭔가 각인이 되게끔 그리고 이때가 태도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해보면. 흡수가 잘 돼. 그럼 팍팍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뭐 애들이 저는 좀 편하게 좀 친화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애들은 편하게 질문도 편하게 하고 뭐 시험 잘 보면 이거 뭐냐면 내신전 애들이 이게 편지가 아니고 질문이에요, 어머님들. 매주 이렇게 써요. 근데 하면 성적 나오는 거 저는 알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 오리엔테이션 때 보여줘요. 질문 편하게 하라고. 특강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편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나는 질문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막 하면 시험 끝나고 나면 막 진짜 같이 고생한 게 있는지 저한테 막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런 거 뭐냐면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좀 편하게 느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주차별 수업 목차가 있는데요. 이제 어법이랑 구문 영작은 요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는 요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 보고 난이도 따라서 이제 뭐 더 중요한 것들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뒤쪽에 보시면 되고 수업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상위권 선점을 하는 것이고요. 보게 될 문제들은 주요 강남권, 주요 자사, 특목고 기출, 문법 문항 포인트, 그리고 수능 고난도, 그리고 내신 중에서도 되게 유의미하고 많이 나오는 그런 서술형들, 독해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교재는 차별 교재, 그리고 이때쯤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수능을 지금 보면 몇 점 정도 나올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뭐 과제물이나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볼 건데 자기 점수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구나.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정말 계속 안 하다가 수능 직전에 가서야 자기 점수를 확인해요.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학생 관리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강 날짜 이렇게 보시고요. 혹시 수업을 듣게 되시거나 하면은 저한테 뭐 잘 보내주시면 제가 잘 실력을 좀 올려주고 영어를 좀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